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간과하곤 한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내면에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달래주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더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정우열에 의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들은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 중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둘째,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져 있다. 셋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통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들다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거라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익혀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관계에 서툴렀던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믿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이들과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다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이다. 뭔가에 애를 쓴다는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건 마치 내 마음을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팽창돼 있는 마음에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풍선이 빵 터지면서 그 속에 억압돼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다. 내 마음이 이미 빵빵해진 풍선처럼 긴장으로 부풀어 올라 있으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공격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심의 초점이 타인에게 쏠려 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원래 상호이존적이게 마련이다. 문제는 철저하게 상하 관계로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할 때 생긴다. 홀로 서기 힘든 미성년 때부터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힘과 권력에서 우위에 있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하려 든다. 특히 부모가 은연중에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을 땐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런데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면 부모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독립적인 의견을 내세울 때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미 자기 생각을 갖게 된 자식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럴 때 강압적인 스타일의 부모는 통제권을 갖기 위해 자식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자식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너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안 해줄 거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말과 행동을 통해 계속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부모의 행동은 의도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것이라 부모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다. 은연중에 그런 말과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도 하게 된다.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집 나갈 거야. 이런 표현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두렵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 방법이 잘 먹힌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아이를 훈육할 때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굳어지게 된다. 당장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의존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아이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움받을까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점점 문제가 드러난다.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니까 상대방도 점점 지치고 결국에는 밀어낸다.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더 의존하고 집착하게 된다. 이런 갈등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머리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면 행동을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관계에서 생기는 균열에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견뎌보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화해부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일 수 있다. 균열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균열을 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내가 우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더 괴롭고 잘 안 되는 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애이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연애가 잘 될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상대를 대하면 오히려 나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편안해져야 한다. 그 편안한 느낌이 은연중에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 또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연애 잘하는 비결일까? 약속이나 장소, 비용 같은 걸 다 상대 위주로 맞춰주는 게 연애를 잘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연애 하수들의 방법이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게 된다. 초반에 막 퍼주다가 어느 순간 지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심성이 선한 사람도 마음속에 조금씩 불만이 쌓인다.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받기만 하네라는 생각이 차츰 드는 거다. 그래도 관계 유지를 위해 그런 생각과 동반된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생뚱맞게 폭발한다.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것이다. 그러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애에만 해당하는 법칙이 아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밀당이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전략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이다. 사람에게는 상반된 욕구가 있다. 한쪽은 독립의 욕구이다. 자유, 혼자만의 영역,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이다. 그와 반대되는 쪽에는 의존의 욕구가 있다.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진다. 나를 챙기면 그만큼 남을 좀 못 챙기고, 남을 챙기면 그만큼 나를 좀 못 챙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머리로만 생각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비우고 혹은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이 관계의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자. 배려는 하되 희생을 하면 안 된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한도 안에서 배려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엄마들의 한없는 사랑과 아이를 위한 순도, 100% 헌신이 모성애의 정석인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행사한다. 많은 엄마들이 이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살다 보니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각종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희생은 절대 금물이다. 또 중요한 것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 너무나 큰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된다. 상대방도 자신에게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게 되기 십상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허한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게 되고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착취당하거나 조정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게 된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간과하곤 한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내면에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달래주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더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정우열에 의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들은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 중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둘째,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져 있다. 셋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통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들다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거라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익혀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관계에 서툴렀던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믿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이들과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다듬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이다. 뭔가에 애를 쓴다는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건 마치 내 마음을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팽창돼 있는 마음에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풍선이 빵 터지면서 그 속에 억압돼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다. 내 마음이 이미 빵빵해진 풍선처럼 긴장으로 부풀어 올라 있으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공격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심의 초점이 타인에게 쏠려 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원래 상호의존적이게 마련이다. 문제는 철저하게 상하관계로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할 때 생긴다. 홀로 서기 힘든 미성년 때부터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힘과 권력에서 우위에 있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하려 든다. 특히 부모가 은연중에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을 땐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런데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면 부모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독립적인 의견을 내세울 때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미 자기 생각을 갖게 된 자식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럴 때 강압적인 스타일의 부모는 통제권을 갖기 위해 자식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자식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너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안 해줄 거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말과 행동을 통해 계속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부모의 행동은 의도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것이라 부모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다. 은연중에 그런 말과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도 하게 된다.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집 나갈 거야. 이런 표현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두렵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 방법이 잘 먹힌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아이를 훈육할 때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굳어지게 된다. 당장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의존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아이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움받을까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점점 문제가 드러난다.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니까 상대방도 점점 지치고 결국에는 밀어낸다.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더 의존하고 집착하게 된다. 이런 갈등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머리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면 행동을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관계에서 생기는 균열에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견뎌보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 화해부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에서 발생한 균열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균열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일 수 있다. 균열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균열을 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내가 우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더 괴롭고 잘 안 되는 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애이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연애가 잘 될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상대를 대하면 오히려 나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편안해져야 한다. 그 편안한 느낌이 은연중에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 또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연애 잘하는 비결일까? 약속이나 장소, 비용 같은 걸 다 상대 위주로 맞춰주는 게 연애를 잘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연애 하수들의 방법이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게 된다. 초반에 막 퍼주다가 어느 순간 지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심성이 선한 사람도 마음속에 조금씩 불만이 쌓인다.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받기만 하네라는 생각이 차츰 드는 거다. 그래도 관계 유지를 위해 그런 생각과 동반된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생뚱맞게 폭발한다.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것이다. 그러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애에만 해당하는 법칙이 아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밀당이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전략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이다. 사람에게는 상반된 욕구가 있다. 한쪽은 독립의 욕구이다. 자유, 혼자만의 영역,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이다. 그와 반대되는 쪽에는 의존의 욕구가 있다.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진다. 나를 챙기면 그만큼 남을 좀 못 챙기고, 남을 챙기면 그만큼 나를 좀 못 챙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머리로만 생각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비우고 혹은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이 관계에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자. 배려는 하되 희생을 하면 안 된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한도 안에서 배려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엄마들의 한없는 사랑과 아이를 위한 순도, 100% 헌신이 모성애의 정석인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행사한다. 많은 엄마들이 이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살다 보니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각종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희생은 절대 금물이다. 또 중요한 것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 너무나 큰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된다. 상대방도 자신에게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게 되기 십상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허한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게 되고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착취당하거나 조정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게 된다.